요새 마음 건강 좀 어떠세요? 정말 햇빛 쨍쨍하고 좋은 날도 힘 빠지고 우울하고 만사가 귀찮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래도 나이 들면서 기쁜 일, 즐거운 일보다는 좀 짜증나고 화나게 하는 일,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여러 관계들 때문에 지친다, 우울한 감정이 든다,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감정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나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신경정신과 찾아서 도움이 되는 약 처방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일상생활 하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좋은 약 처방 많잖아요. 한의학에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신체의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고 기력을 끌어올리는 개인 처방으로 좋아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나 스스로 좀 우울감 극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이것 좀 많이 드세요. 제가 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엽산입니다. 엽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충분히 드세요 라는 말씀 드려요. 엽산은 임신 준비하거나 임신했을 때 먹는 영양소 아니에요? 나 임신도 안 했는데 왜 먹어? 아니 나 남잔데 왜 임신부가 먹는 엽산 먹으라고 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술 많이 먹는 사람, 엽산을 많이 쓰는 약물 먹는 사람에게도 엽산 결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 편식 심한 사람,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데 엽산이 결핍되면서 불면증 오는 분들도 많아요. 수면 유도하는 물질이 멜라토닌인데 이 원료를 멜라토닌으로 생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엽산이기 때문에 엽산 부족하게 되면 편안한 잠을 이루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심해지잖아요. 그럼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엽산 결핍 그리고 우울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정말 많아요.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엽산이 비타민 B 복합체의 섭취량과 우울증과의 관계를 최대 12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어요. 엽산 등 비타민 B 복합체의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우울증 발생률이 낮았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3,000여 명의 대상자에게 적혈구와 혈청 엽산 농도를 측정했거든요. 엽산하고 우울증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서 엽산의 혈중 농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엽산이 부족한 사람한테 엽산 먹이잖아요. 그럼 기억력,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분 전환이 된다는 견해도 있어요. 이 엽산이 우울증하고 관계가 깊은 이유는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물질 때문입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섭취한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대사 산물이거든요. 호모시스테인은 강력한 산화제 역할을 해버리는 유해한 분자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의 혈중 농도가 높게 되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킬 수 있고 요럴 때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을 시스테인이라든지 메티오닌으로 되돌려요. 이런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엽산 결핍이라고 하는구나. 맞습니다. 이런 역할 때문에 그래요. 우울증 치료제 먹었는데 잘 안 듣잖아요. 엽산 보충을 우울증에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연구도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우울증 치료에 처방되는 약물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있죠. 우울증은 이 세로토닌의 수치가 낮은 데서 발생한다 보고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울증의 유형 중에서 세로토닌의 수치 변동하고 관련이 없는 우울증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엽산 결핍으로 인한 우울증이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엽산 보충이 우울증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겠죠. 또 이 엽산이 모자라잖아요. 치매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 척수액에 엽산 농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엽산 농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처럼 희노애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대사가 억제가 되면서 우울증과 더불어서 노인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입니다. 미국의 캐나다에서는 이 엽산의 중요성을 일찍 인식했거든요. 1998년도부터 모든 곡물에 엽산을 첨가하도록 아예 법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태아의 뇌, 신경, 척수신경이 완성이 되는데 이때 이 엽산 있잖아. 이 엽산이 신경세포를 만드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뇌가 기형이거나 척추가 불완전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임신부가 엽산을 먹는 게 단순히 태아의 뇌 기형을 예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도 평생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엽산 강화 노출 정책 이후에 태어난 청소년들의 이 두뇌 조직을 보니까 현저히 두꺼워지고 조현병과 관련된 영역의 대뇌 피질은 얇아지는 게 지연되는 특징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들은 정신질환 스펙트럼 증상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또 또렷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을 위해서 내가 엽산을 꼭 먹어야겠다 생각 드시죠. 특히 내가 술 좋아한다 하면 다량으로 섭취한 알코올이 엽산의 흡수, 대사 처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특히나 엽산을 신경 써서 먹어야 됩니다. 난 항우울제를 복용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나 나이가 들수록 좀 우울감이 심해지네,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게 여간 신경 쓰이지 않아, 이러신 분들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엽산 드시라 그러면 영양제로 하나를 뚝딱 먹으면 되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고함량의 영양제로 엽산을 내가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이 엽산은 우리 인체에 소량만 저장되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서 괜찮다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엽산은 인체에 독성은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 식이 지침을 통해서 엽산을 주로 식품을 통해서 먹어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식품을 통해서 엽산을 많이 먹어도 그 부작용에 대해서 보고된 바가 없는 반면에 엽산 강화 식품 혹은 엽산 보충제 형태로 부적절하게 과잉 섭취했을 때는 부작용, 과잉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엽산을 장기적으로 과잉으로 먹잖아요. 비타민 B12 결핍이 일어나서 신경 손상을 야기할 수 있고 또 신장에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엽산이 포함된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면 췌장암의 발병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면서 엽산 보충제로는 췌장암 발생을 낮추는 효과가 안 나타났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합성 가공된 엽산보다는 자연식품의 엽산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엽산이 많은 음식들이 뭐가 있어? 쑥갓나물 1등, 메추리알, 시금치나물, 깻잎, 딸기, 부춘나물, 고추잎나물, 총각김치, 오렌지 주스, 토마토 순서대로 엽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끼니마다 쑥갓, 시금치, 부추, 고추잎 같은 잎채소를 삶거나 데친 나물 반찬 한 100g 정도 드시게 되면 하루 섭취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딸기, 키위, 토마토 같은 과채류를 간식으로도 먹으면 더 좋겠죠. 주의하실 점은 식품 속에 있는 엽산은 조리할 때 열에 쉽게 파괴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엽산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채소는 신선한 샐러드로, 과일은 생으로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녹색잎 채소는 나물로 드시면 좋은데 나물 조리할 땐 찜통에 찌거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저온에서 짧게 익히는 게 효과적이에요. 과일은 따로 조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흡수할 수 있어서 천연 엽산의 창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일 중에서도 특히 엽산 함량이 높은 딸기, 키위, 사과, 바나나 같은 과일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뇌 건강 지키고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 영양소 엽산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참으면 병된다 말 있잖아요. 이젠 참지 마세요. 이 우울한 감정이 든다 그러면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 푸릇푸릇하고 신선한 채소로 다스려 보시는 것 좋겠습니다. 냉장고 딱 열어보셔. 잠자고 있었네. 내 마음의 보약들 여기 있구나. 찾아보세요.